지금부터 네트워크 보안과 블록체인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주차 강의는 네 번째 계층 보안 기술이 되겠고, 특별히 웹 어플리케이션, 웹을 위한 보안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는 먼저 TCP/IP 프로토콜 상에서 각 계층마다 보안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층 보안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SSL, Secure Socket 레이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직접 암호화를 하는 그 레코드 프로토콜, 그 다음에 암호에 필요한 키 값들을 유도하기 위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통해서 레코드 프로토콜이 사용할 비밀키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CP/IP 프로토콜 스택에서의 보안 기술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이 계층에서 보안을 적용하려면은 IEEE 802.11i 기술이 적용됩니다. 네트워크 레벨에서 데이터그램을 암호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공부한 IPsec 기술이 적용됩니다. 4계층은 UDP, TCP 프로토콜이 작동하는 곳인데, 이것을 보안 처리하기 위해서 4계층의 SSL, TLS가 이용됩니다. SSL 또는 TLS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비슷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보안을 처리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케르베로스 이메일을 암호화시키는 SMIME, 그 다음에 역시 이메일을 암호화하는 초창기 버전입니다. 메일 암호화의 초기 버전인 PGP,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를 암호화하는 SE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케르베로스, SMIME, PGP, SET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 보안과 블록체인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보안으로서 최근에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보안 기술, 이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1주차죠. 11주차에 이 SSL, TLS를 공부를 하고, 그래서 11주차에 공부할 내용은 TCP를 암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TTP가 내려보내는 데이터를 TCP가 암호하는 겁니다. TCP가 암호화될 수 있도록 중간에 끼워 넣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그 SSL, TLS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4계층이라기보다는 HTTP 5계층 프로토콜이죠. TCP 4계층 프로토콜이죠.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하나의 레이어로서 이 부분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11주차에 이거를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주, 13주, 14주 이 세 주에 걸쳐서 과거에는 이거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어플리케이션 레벨 보안 기술로서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 여기 대해서 이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보안 기술로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는 이걸 하고요. 먼저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브라우저에서 웹서버의 문서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인 HTTP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먼저 TCP 커넥션을 열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로서 HTTP 리퀘스트를 서버로 보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인 HTTP 리퀘스트는 get으로 시작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헤더, 리퀘스트 헤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리퀘스트 메시지인 경우에 바디 부분은 여기 보면은 유저 아이디, 유저네임 정도만 들어갑니다. 정보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요청하기 특별히 바디 부분의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데이터 부분이 없다는 거죠. 주로 이 헤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HTTP 리퀘스트입니다. 서버가 리스폰스를 보낼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헤더 부분과 바디 부분으로 보냅니다. 이 바디에 보내는 이 부분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리퀘스트에서 이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죠. get 달라고 요청한 정보를 서버가 여기에 넣어서, 즉 HTTP 리퀘스트의 바디 부분에 넣어서 브라우저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물론 HTTP 리퀘스트의 그 헤더 부분은 이 부분을 달고 가는 거죠. 이와 같이 동작하는 그 HTTP 프로토콜은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 버전과 2.0 버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 버전은 한 번 리퀘스트하고 한 번 리스폰스하고 TCP 커넥션을 끊습니다. TCP 커넥션을 열고 HTTP 리퀘스트를 보내고
오브젝트 하나를 받아오고 TCP 끝내고 또 다른 오브젝트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란 것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받아오기 위해서는 다시 TCP 커넥션을 열고 요청하고 받아오고 TCP 끊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거를 우리가 멀티플 커넥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퍼시스턴트 커넥션은 그 TCP 커넥션의 부담을 줄여놓은 거죠. 한번 TCP를 열고 HTTP 리퀘스트를 보내고 받고 또 리퀘스트를 보내고 받고 리퀘스트를 보내고 받고 그 다음에 TCP 커넥션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즉 HTTP 2.0은 한 번 TCP 커넥션을 열어놓고 멀티플 리퀘스트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퍼시스턴트하다. 커넥션 한 번은 열고 계속 그걸 사용한다. 그래서 퍼시스턴트 커넥션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이요. 자, 그러면은 SSL, TLS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SSL은 Secure Socket Layer의 약자입니다. 버전 2와 버전 3가 있습니다. TLS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전달 계층 세큐리티 보안입니다. 거의 TLS 1.0은 SSL 3.0과 거의 똑같습니다. TLS는 이게 이제 정식 인터넷 프로토콜로서 Request for Comment라고 그래서 RFC 넘버 2246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그냥 SSL, TLS 이렇게 사용합니다. 용어 자체를. 그래서 SSL, TLS는 TCP 계층에서 보안을 제공하는 겁니다. 원래 TCP는 신뢰성 있고 엔드-투-엔드 소스 호스트에서 목적지 호스트까지의 전달을 담당을 하죠. 예. 그래서 이 SSL, TLS를 이용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이 조금 원래 HTTP를 사용한 그 어플리케이션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TCP와 HTTP 레이어 사이에 들어가는 그 중간에 낀 그런 얇은 계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요 중간 낀 요 계층을 고려해서 SSL, TLS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SSL, TLS는 웹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그 이커머스는 대부분 웹을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웹을 이용한 이커머스 같은 곳에 이 SSL, TLS를 이용해서 보안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SSL TLS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 뭐 모두 다 모질라, 아파치 다 이 SSL TLS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면은 갑자기 HTTP S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곧 순간부터 이 SSL TLS가 동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SL 구조는 TLS 구조는 두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SL 레코드 레이어와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대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체인지 사이프 스펙, 얼라트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어퍼레이어 프로토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SSL 프로토콜 아키텍처를 봅시다. 구조를 봅시다. TCP 위에 올라가죠. TCP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이 SSL 레코드 프로토콜입니다. 그 위에 여기는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SSL 체인지 사이퍼 스펙 프로토콜, SSL 알라트 프로토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SSL TLS 프로토콜에서 먼저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 먼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 작동하면서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 작동하고 난 뒤에는 그걸 이어받아서 SSL 레코드 프로토콜이 작동을 합니다. 먼저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보면은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헬로우를 보냅니다. 근데 헬로우를 보낼 때 어떤 암호 알고리즘을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다. 서버에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 랜덤 넘버를 보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용이 돼요. 암호화 키를 만드는데 이용됩니다. 이게 랜덤 넘버를 보냅니다.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랜덤 넘버죠. 그러면은 그것을 받은 서버는 서버 헬로로 응답을 보냅니다. 이때 서버는 서티피케이트를 보내줍니다. 그때 동시에 뭘 보내느냐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여기서 제시한 것 중에서 그러면 우리 이와 같은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자.
그 다음에 랜덤 넘버, 요거는 서버가 보내는 겁니다.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랜덤 넘버를 또 보냅니다. 이 서버가 보내는 랜덤 넘버도 나중에 키를 만드는데 이용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서버가 서버 헬로 도안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클라이언트 키 익스체인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보내는 방법이 클라이언트가 마스터 시크릿 키를 암호화해서 서버에게 보냅니다. 암호화했어요. 프리마스터 시크릿 키요. 프리마스터 시크릿 키를 클라이언트가 하나 발생시켜서 그것을 암호화해서 보내는데 그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가 뭐냐 하면은 요것 서버가 보내준 서티피케이트에는 서버의 공개 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프리 마스터 시크릿 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서버가 보내준 이 서버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긴가 어디에서 서버가 그것을 받고 서버의 개인 키로 프리마스터 시크릿 클라이언트가 보낸 프리마스터 시크릿 값을 복호화를 해냅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이 키 제너레이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키 제너레이션 과정으로 들어갈 때는 양쪽 다 뭘 갖고 있느냐면은 요거는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서 서버에게 보내줬으니까 클라이언트 서버 모두 다 프리마스터 시크릿 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보낸 랜덤 넘버 요것 서버가 보낸 랜덤 넘버 요것 요 세 가지 정보를 클라이언트도 갖고 있고 서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키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필요하면은 더 사이퍼 스펙 익스체인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끝냅니다. 예. 끝냅니다. 예, 요것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8번 끝내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 다 키를 갖고 있어요. 이제 비밀 키를. 그러면 그 키를 이용해서 SSL 레코드 프로토콜에서는 이 레코드 프로토콜에서는 TCP 세그먼트를 암호해서 이렇게 보내고 또 암호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SSL 레코드 레이어에서 암호화에 사용되는
또는 그 인증에 사용되는 키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걸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 HTTP에서 커넥션의 개념과 세션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1인 경우에 멀티플 커넥션인 경우에 TCP 커넥션을 한번 열고 정보를 요청하고 HTTP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고 TCP 커넥션을 끝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커넥션이죠. 또 다른 오브젝트를 받기 위해서는 커넥션 2 기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존재합니다. 또 하나의 오브젝트를 받기 위해서는 TCP 커넥션을 다시 열고 닫는 커넥션 3 과정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세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체가 하나의 세션이라고 부릅니다. 세션. 이 세션 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마스터 세크리트 키 값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 1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맥 처리할 때 필요한 키 값이고 서버가 맥 처리할 때 필요한 키 값이고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암호할 때 필요한 키 값이고 서버가 데이터를 암호할 때 필요한 키 값이고 그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이고 서버가 사용하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인데 이것이 동일한 마스터 세크리트 키로부터 요때 사용하는 거, 요때 사용하는 요 값이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요 클라이언트 서버 난스 값, 랜덤 값, 이 값을 커넥션마다 서로 다른 값으로 교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PRF 슈도랜덤 펑션인데요. 해시 함수입니다. 일종의 해시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 사용하는 키 값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마스터 세크리트 값은 세션 기간 동안에 동일한 값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SSL 레코드 프로토콜을 보도록 합시다. SSL 레코드 프로토콜은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게, 즉 HTTP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코드 레이어 프로토콜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물론 SSL 매니지먼트 데이터,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데이터 이런 것들도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세션과 커넥션의 개념 차이를 이해를 했습니다. 세션들은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세션은
암호화에 필요한 어떤 파라미터들을 데이터를 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션 기간 동안에. 그 대표적인 게 해시 알고리즘, 어떤 그 인크립션 알고리즘,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다 하는 선택된 알고리즘. 그 다음에 master secret 값. 이 값이 이제 키 값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이 값이 세션 기간 동안에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certificate, 이것도 공개키요. 서버의 공개키. 이 정보도 세션 기간 동안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HTTP 버전 1.1을 사용하면은 하나의 세션 기간에 여러 개의 커넥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복잡한 그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작동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용하니까요. 그에 반해서 커넥션이라는 개념은 커넥션 때마다 난스 값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난스 값이 달라지니까 비록 메스트 세크리티 키는 같은 것을 이용하더라도 세크리티 키는 달라지죠. 맥을 위한 세크리티 키, 암호화를 위한 세크리티 키,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시퀀스 넘버 이런 거는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키들은 여러 개의 커넥션 동안에 서로 다른 키들이 이용되지만은 이들은 모두 동일한 메스트 세크리티 키로부터 유도된 겁니다. 이 메스트 세크리티 값은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SSL 레코드 프로토콜은 제공하는 기능을 보도록 합시다. 데이터 오리진, 데이터가 어디서 그 출발점을 인증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전송 중에 변경되지 않았다 하는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그 오센티케이션과 인테그리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세크리티 키가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HMAC과 비슷한 알고리즘이 이용되고요. 해시 함수로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PRF로 표현된 그 해시 함수로는 MD5, SHA1 이런 것들이 이용됩니다. 또 이 맥 프로토콜은 안티 리플레이 어택을 리플레이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64비트 시퀀스 넘버를 보호를 해줍니다. 이게 시퀀스 넘버가 바뀌면은 알아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비밀성 제공을 위해서 그 SSL 페이로드 부분을 암호하는데 사용되는 세크리티 키를, 비밀 키를 정의를 합니다. 이 암호하는 알고리즘으로서는 대칭 키 방식의 알고리즘이 이용됩니다. DS, 트리플 DS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좀 오래돼서 AES가 더 맞겠죠? AES. Advanced Encryption System.
다음에 그 SSL 레코드 프로토콜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보내준 데이터를 파티션 하는데 여러 개의 조각으로 그 하나의 그 세그먼트가 최대 2의 14성 바이트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맥 처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를 합니다. 그런 후에 레코드 프로토콜은 그 처리를 하고 암호화까지 하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헤더를 붙여줍니다. 컨텐트 타입, 버전 넘버, 그 현재 암호화된 그 프래그먼트의 길이, 그 헤더를 붙여서 TCP 레이어로 내려보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SSL이 HTTP와 TCP 사이에 끼어 있는 레이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SSL 레코드 프로토콜을 보도록 합시다. 다시 보도록 합시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SSL 레이어로 내려보내주면은 먼저 이거를 프래그먼트 나눕니다. 나누고 난 뒤에 압축을 해요. 먼저 각각 세그먼트를 압축을 한 후에 HMAC을 사용해서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를 붙여줍니다. 붙여주고는 전체적으로 암호화를 합니다. 암호화를 한 후에 요 헤더 부분을 붙여서 이제 요거를 TCP로 내려보내 주는 거죠. 오른쪽 그림도 뭐 같은 그림인데요. 다시 볼까요?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있고 내려보내주면은 세그먼트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각각 세그먼트를 압축을 먼저 해서 맥을 계산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그 통째로 암호화하고 앞에 헤더를 붙여줘서 TCP로 내려보내줍니다. SSL 그 레코드 레이어 포맷을 한번 볼까요? 왼쪽 그림은 그 2차원적으로 그려놓고 오른쪽 그림은 그냥 1차원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먼저 헤더 레코드 레이어 헤더 부분 헤더 부분에 랭스 2바이트 버전 그 다음에 프로토콜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암호화되는 부분을 볼까요? 메시지와 맥까지 암호화가 됩니다. 전체가 암호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맥 처리는 이 부분이 해시 밸류를 통해서 맥으로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물론 옵셔널하게 패딩 부분을 넣을 수도 있고요. 프로토콜 부분은 이 부분이 뭐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20이면은 사이퍼스펙 프로토콜이고 얼라트 프로토콜이고 2면은 핸드세이크 프로토콜이고 24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봤으니까 다시 이제 핸드세이크 프로토콜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IPsec과 마찬가지로 SSL도 대칭 키를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키 값이 레코드 레이어에서 사용되고요.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처리하는 거나 암호화 처리를 위해서 키 값이 사용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낼 때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낼 때 서로 다른 키 값들이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암호화에도 방향에 따라서 다른 키 값들이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그 인증이나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 값들은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 키 값들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복잡하죠. 보안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IPsec 공부도 했지만은 IKE가 복잡합니다. 사실은.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가요. SSL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에 대응되는 것이 SSL에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복잡합니다. 예, 또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또 봅시다. 예,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은 그 엔티티라는 것은 브라우저 측과 서버의 그 인증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여하는 그 두 당사자를 우리가 하나가 클라이언트고 하나가 서버가 되는 거죠. 근데 서버는 항상 인증이 됩니다. 근데 클라이언트는 그렇게 인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이커머스, 아마존 같은 곳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이 확실히 그 아마존이 맞다는 것을 인증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물건 사는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들이요. 그래서 이 서버는 무조건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은 그때그때 프레시하다고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비밀키 값들을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공유하는 비밀키 값들을 생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shared secret key, master secret key인데요. 그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키들을 유도해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 키들은 결과적으로 SSL 레코드 레이어에서 비밀성과 인증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용됩니다. 또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그 사이퍼스펙 협상 과정에서는 어떤 인크립션 알고리즘을 사용할 건지, 어떤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할 건지, 어떤 인증 키 생성 절차를 사용할 건지, 이와 같은 것을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서로 합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SSL 그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하는 그 임무는 그 먼저 세션 관리를 합니다. 예. 언제 TLS 세션을 열고 이스터블리시먼트하고 닫을 건지 또는 세션을 다시 열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다음에 키 매니지먼트. 키 교환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RSA 방식으로 키 교환을 할 건지, DPL만 방식으로 키 교환을 할 건지. 예. 그 다음에 암호화 알고리즘, 복호 알고리즘을 어떻게 할 건지, HMAC 프로토콜은 어떤 걸 사용할 건지, 길이는 어떤 걸 사용할 건지. 예.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용되는 키 머티리얼, 암호화 복호화에 인증에 사용되는 키 머티리얼은 커넥션 베이스입니다. 커넥션. 세션 베이스가 아니고 커넥션 베이스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센티케이션 매니지먼트. 인증을 어떻게 할 건지, RSA 방식으로 인증할 건지, 전자서명 방식으로 인증할 건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도 인정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X509 서티피케이트. 예, 이거는 이제 인증서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예. 예, 처음에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먼저 클라이언트 헬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다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서버는 서버 헬로 메시지로 응답을 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제안한 옵션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서버는 서티피케이트를 보냅니다. 이 서티피케이트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서버의 공개키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안전하게 서버의 공개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버의 서티피케이트를 보내줍니다. 클라이언트에게요. 그래서 서버는 클라이언트 헬로에 대한 응답으로 최종적으로 서버 헬라단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2번, 3번, 4번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세션 키 인포메이션을 이제 서버에게 보냈는데 이때 서버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냅니다. 서버의 퍼블릭 키는 여기에 있었죠.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키 익스체인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버가 받으면은 양쪽이 키를 만들 수가 있겠죠. 또 클라이언트는 만약 필요하면은 change cipher spec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협상된 옵션을 액티베이트 시키기 위해서요. 서버도 마찬가지로 change cipher spec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클라이언트가 finished 메시지를 보내서 서버로 하여금 가장 최근에 액티베이트 된 그 옵션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이나 여러 값들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버도 피니시드 메시지를 보내서 클라이언트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의 핵심은 키 익스체인지죠. SSL은 여러 가지 방법의 키 이스터블리시먼트 메커니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RSA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RSA 방식에서는 키 익스체인지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가 첫 번째 클라이언트 헬로를 서버에게 보냈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제한한다 그랬죠. 서버에서는 서버 헬로를 보냅니다. 이때 사이퍼 슈트 서버 서티피케이트를 보냅니다. 만약에 옵셔널하게 클라이언트 서티피케이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옵션입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서티피케이트를 베리파이 하죠. 항상 서티피케이트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사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자 서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공개키를 가지고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는 크랩 암호화 패러미터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 이후에 클라이언트는 프리 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하나를 생성을 해서 이것을 퍼블릭 키, 서버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한 후에 서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요겁니다. send security key information, 이게 서버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은 클라이언트 인증서도 요구할 수 있겠죠. 필요하면은. 예. 이거 옵션이고요. 그때는 뭐 당연히 클라이언트 서티피케이트를 보내겠죠. 원하면은. 자, 그리고는 클라이언트 피니시드, 서버 피니시드 보내고, 예. 메시지를 교환합니다. 메시지 교환할 때는 이제 레코드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키 값들로 암호화해서 교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서버 서티피케이트를 보내준다는 것. 이때 서버의 공개 키를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키 값을 여기서 보낼 때 서버의 공개 키로 RSA 암호화를 해서 보내주게 되는 거죠.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키 값을요. 키 익스체인지에서 디펠만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헬로를 보내면서 디펠만 방식을 사용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펠만. 그러면 서버에서 서버 헬로를 보내면서 여기에 이제
여기 있죠, 여기. GN, 요게 이제 글로벌 파라미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Q 알파로 알았던 프라임 넘버, 프리미티브 루트 오브 Q, 요거를 GN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요게 GN 정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공개 키입니다. 예. 사실은 G의 X성, 이게 이제 서버에서 비밀 값으로 X를 발생시켜 있으니까요. X성 모드 N 이 뜻입니다. 이게 여기 GN이라는 여기 X성이라는 게, 그 다음에 난수 값 보내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트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서버의 서티피케이트 체크하고요. 그러면은 공개키, 요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요걸 보낼 때 사인해서 보냅니다. RSA 사인해서 보내니까 당연히 서버의 공개키로, 예, 서티피케이트로부터 서버의 공개키를 추출해서, 예, 그 전자서명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이 부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비밀값 Y를 생성해서 G의 Y성 모드 N 계산해서, 사실 여기 모드 N, G의 Y성 모드 N을 서버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도 G의 XY성 모드 N, 서버도 G의 XY성 모드 N 해서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서로 유도해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디펠만 방식을 통해서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공유할 수 있다. 예. 예.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양쪽을 그 오센티케이션 인증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론 그 SSL은 또 여러 개의 그 양쪽을 인증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 보도록 합시다. RSA에 기반하는 방법요. 자, 어떻게 인증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3번에서요.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하나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서버가 제공한 서버의 RSA 공개 키를 가지고 그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암호화한 후에 서버로 보내주죠. 그러면은 서버가 개인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보낸 이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복호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그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복호화해낼 수 있다는 것은 서버만이 개인 키를 갖고 있으니까, 예, 그 서버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버를 인증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를 만들어서 메시지에다가 넣어서 보냅니다. 자, 이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는 이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값으로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인증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서버 피니시드 메시지를 보낼 때 봅시다. 서버 피니시드, 요걸 보낼 때, 서버가 보낼 때. 요때 뭘 보내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보내온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에 대해서 맥 값을 만듭니다.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값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값은 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서버는 이 맥 값을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정상적으로 디크립트 한 경우에, 이 6번이 성공한 경우에 이 맥 값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버 피니시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암호화된 맥 값을 서로 확인했다는 것은 서로 인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클라이언트 헬로를 보냈죠. 그 다음에 이때 랜덤 넘버도 보내고, 서버 헬로 보내죠. 서버 서티피케이트 보내죠. 서버 공개 키 보냅니다. 서버 헬로단 보냅니다. 이때 서버 측 랜덤 넘버 보냈죠. 물론 사이버 쇼트를 이제 합의를 보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암호화된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키를 보냅니다. 서버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보냈죠. 그러면 여기서 서버는 자신의 개인 키로 이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복화해냅니다. 그래서 SSL에서의 그 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클라이언트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클라이언트가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서버의 RSA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내는 거죠. 그 서버의 RSA 퍼블릭 키는 서버가 보내준 서티피케이트로부터 유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버는 어떻게 인정되느냐 하면은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복화했다. 서버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요.
복호했다는 것은 서버가 개인 키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개인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은 누가 인증을 해줬느냐 하면은 서티피케이트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피니시 메시지, 서브 피니시 이 부분을 제대로 메시지를 이게 이제 맥 코드가 암호화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맥 값이 여기 암호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서버가 제대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레코드 프로토콜로서 암호화되고 인정성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교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돌아가면은 예, 단계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예, 먼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클라이언트 헬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1번에 해당되는 거였죠. 예, 그 말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세션 하나를 열겠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SSL 버전 넘버를 보내주고요. TLS인 경우에 3.1.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난스 값을 보냅니다. 이 클라이언트 난스 값은 28바이트의 랜덤 넘버와 4바이트의 현재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리스트를 제안합니다. 키 익스체인지와 인증 방법, 암호 알고리즘, 해시 함수 이런 것들 중에서 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어떠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서버에게 알려줍니다. 예, 클라이언트 헬로를 받은 서버는 예, 세션을 하나를 열기를 동의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버 헬로, 서버 서티피케이트 체인, 여기 이제 그 공개키 인증서 체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안전하게 서버의 공개키 인증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인, 그러니까 서버 서티피케이트가 있는 곳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서버 헬로 단을 마지막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때 서버의 SSL 버전 넘버 보내주고요. 서버 난스 값을 보내줍니다. 세션 아이디 보내주죠. 이게 이제 세션이 열리니까 세션의 고유 번호가 매겨집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제안했던 그 사이프쇼트 리스트를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골라서 클라이언트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합의된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서버가 보내주는 서티피케이트 체인에는 을 보내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공개 키를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따라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어떤 해지 값도 같이 보내는데요. 사실은 그 서버의 프라이빗 키로
이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난스 값, 클라이언트 난스 값, 서브 난스 값, 그 다음에 선택된 파라메타, 요것들을 해시해서 요거를 서버의 프라이빗 키로 암호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공개 키만 있으면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예. 예, 옵션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버 헬러단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클라이언트 키 익스체인지, 체인지 클라이언트 피니시드를 보내는데 이게 5번, 7번, 8번 해당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키 익스체인지 메시지에는 서버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된 클라이언트가 발생시킨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키 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hange cipher spec,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이 세션을 이용해서 또 안에 사이퍼 슈트를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을 때 옵션 필요 없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피니시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때 맥 값을 계산하는데 이 메시지가 맥 값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맥 값은 must secret를 사용해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이 맥 값이 must secret를 가지고 이 맥 값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must secret란 것은 프리마스터 세크리트에서 그 클라이언트 난스 값, 서버 난스 값 세 개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하면은 change cipher spec, 서버 피니시드를 보내줍니다. change cipher spec은 서버 입장에서 사이퍼 슈트, 사용할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할 때 필요한 거고요. 서버 피니시드는 지금까지 메시지들,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주고받은 메시지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메시지 오세티케이션 코드를 만들고 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이용해서 맥 코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버는 이 맥 값을 M3 페이스에서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키를 정상적으로 복구해야지만이 이 맥 값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맥을 보면은 서버를 인정한 게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키를 어떻게 유도해내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클라이언트 헬로 할 때 클라이언트 난스 값을 보내줬죠. 서버 헬로 할 때 서버 난스 값을 보내줬죠. 어쨌든 간에 클라이언트가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키를 서버에게 보내줬죠. 물론 암호에서 보내는 거지만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도 마스터 세크리트 키 값을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클라이언트 서버 난스 값으로부터 MD5 SHA1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유도를 해내고 서버도 마찬가지로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클라이언트 서버 난스 값을 이용해서 MD5 SHA1 해시 함수를 가지고 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유도를 해냅니다. 그러면 이쪽도 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가지게 되고 이쪽도 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키들은 어떻게 만들어내냐? 키. 맥 처리를 레코드 프로토콜에서 맥 처리를 하거나 암호를 할 때 키가 필요하죠. 그거는 이제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키에서부터 유도를 해냅니다. 결과적으로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키와 클라이언트 서버 난스 값으로부터 먼저 마스터 세크리트 키를 만들어내요. 이때 MD5 SHA1 해시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키 블락은 어떻게 만드느냐? 한 번 더 여기서 만든 그 마스터 세크리트 키 세크리트 값과 클라이언트 서버 난스 값을 한 번 더 이용합니다. 또 MD5 SHA1 해시 함수도 한 번 더 이용해서 이번에는 키 블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키 블락을 잘라서 레코드 프로토콜이 필요한 맥 값과 인스크립션을 위한 키 값을 맥과 인스크립션을 위한 키 값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키 값은 어떻게 공유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RSA 키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키 교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48바이트 짜리 그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키 값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48바이트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은 TLS 버전에 관해서 2바이트, 그 다음에 랜덤 넘버로 46바이트, 그래서 토탈 48바이트짜리 그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키 값을 만들어서 그것을 서버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서버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해서 서버로 보냅니다. 그러면 서버는 자신의 개인 키로 복호화를 해서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키 값을 추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디펠만 파라메타 프라임 넘버와 프림 비트 루트로 이루어지는 Q 알파라고 이야기하는 그 넘버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알파의 X성 모드 Q, 알파의 Y성 모드 Q 이거를 서로 값을 교환함으로써 알파의 XY 모드 Q로 디펠만 키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마스터 세크리트라는 값을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RSA 키 익스체인지 방법을 사용하든지 또는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 방법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키 값을 얻으면은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가 똑같이 하는 방법인데요. 클라이언트는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키 값도 가지고 있고 서버가 헬로 메시지를 보낼 때 랜덤 넘버, 클라이언트가 보낼 때 만들어서 보냈던 랜덤 넘버, 그 다음에 키 교환으로 만들어진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키 값, 그 다음에 여기 A 하나를 더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거를 concatenated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묶죠. 묶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시 함수인 사 함수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나온 메시지 다이제스트와 여기 사 함수를 거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뭘 콘캐터네이트 시키느냐 하면은 MD5 해서 요거 값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한 요 값 요 값에다가 또 MD5 해서 이번에는 요걸 집어넣어 가지고 똑같이 한 값 요까지요. 요까지를 콘캐터네이트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MD5를 하는데 요거 여기서 싸 한 값, 여기 MD5 한 값, 여기 MD5 한 값, 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묶어서 다시 MD5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베스트 세크리트 값입니다. 결과적으로 베스트 세크리트 키 값은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키 값, 서브 랜덤 값, 클라이언트 랜덤 값 이걸 가지고 사 함수, MD5 이걸 가지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키 블락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키 블락이요. 키 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키 블락도 아까하고 똑같이 이 PRE 펑션, 슈더 랜덤 펑션이라는 것이 이제 이거를 MD5 요거 그 다음에 요 값, 그 다음에 요 MD5 한 값, MD5 한 값, 요거를 한 3개, 베스트 세크리트 4개, 요거를 MD5 하죠. 그걸 묶어서 함수를 그냥 PRF 펑션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보면은 베스트 세크리트 값, 서버 난스 값, 클라이언트 난스 값을 가지고 키블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아까 마스터 세크레트 키를 만드는 방법과 똑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키블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키블락이 일단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이제 잘라서 키로 사용하는 거죠. 예. 자, 한 번 더 보면은 메스트 세크리트 키 값과 클라이언트 랜덤 넘버, 서버 랜덤 넘버, 이것이 아까 MD5와 4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키블락이 만들어졌죠. 예. 키블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자릅니다. 이거를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클라이언트 맥, 이 클라이언트가 맥 처리할 때 사용하는 키값, 서버가 맥 처리할 때 사용하는 키값. 그 다음에 다음 이 부분, 예, 이 부분. 클라이언트가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값, 서버가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값. 예, 그 키값으로 사용합니다. 레코드 프로토콜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인케이스 사이클릭 체이닝 할 때, 블록체인 모드로 암호화를 할 때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팩터로 사용합니다. 요 뒤에 요 두 부분요.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서버가 사용하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예. CBC 모드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 이렇게 키블락을 잘라가지고 맥 처리와 암호화 처리, 그 다음에 CBC 모드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것과 서버가 사용하는 것이 별도로 잘라서 쓰게 됩니다. 예. 예, 이것으로 11주차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TLS 보안을 웹 보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웹 서버를 위한 보안이기 때문입니다. 즉 HTTP 프로토콜을 위한 보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그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보면 전자상거래가 웹 서버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그 웹 서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이런 그 사이트의 그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SSL, TLS 네트워크 보안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웹 시큐리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11주차는 웹 시큐리티, SSL, TLS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키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요거는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요. 직접 이제 세그먼트로 만들어 가지고 암호하고 맥 처리하고 해서 트랜스포트 TCP 레이어로 내려보내주는
프로토콜이 요 레코드 프로토콜이죠. 예. 그래서 요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 중요한 이유는 요게 IP색에서 IKE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예. 키 익스체인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 예. 이것으로 11주차 웹 시큐리티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